여러분 곁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나요? 생각이나 지식이 얕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을 우리는 천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가치 있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심할 경우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피해야 하는 천한 사람의 8가지 특징, 그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기밖에 모르면서 챙겨주는 척한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일에도 남을 배려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어떤 방법도 가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겉으로는 상대방을 걱정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익만을 계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약속 장소를 정할 때 자기 집 근처를 선택한 후 교통이 편한 곳으로 고를게요라고 말한다. 남들을 위해 자신이 장소를 찾아본 것처럼 그 장소가 가장 합리적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진짜 이유는 자기 편리함 때문이다. 진정한 배려라면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해서 중간 지점에서 만나자고 했을 것이다. 매번 상대방에게 손해를 주고 이를 합리적인 척 포장하는 것이 문제다. 이런 행동은 시간이 지나고 몇 번 반복되다 보면 상대방도 알아차리게 된다. 또한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한 후 바빠 보여서 내가 알아서 준비했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 것인데 마치 자신이 희생한 것처럼 얘기하고 고마움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은 어쩌다 한 번은 넘어갈 수 있지만 알게 되면 상대방은 그 사람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된다. 가장 심각한 경우는 상대방에게 명백히 손해가 되는 일을 권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피해를 보든 말든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주저없이 권한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상황에 무관심하다는 점이 위험하다. 보통은 어려운 사람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으려 하지만 이들은 남의 피해는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챙길 것이 무엇인지만 생각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를 위하는 척하는 이들은 나중에 상대방이 진실을 알게 되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소시오패스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알아차리고 나면 그제야 행동을 바꾸거나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람들은 여러 행동에서 그 징후를 쉽게 드러낸다. 그래서 그런 징후를 발견하면 상대방에 맞춰 대응하라. 내 의견을 제시하고 상대방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의 말보다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점점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상대방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 사람의 진정한 의도를 알 수 있다. 감정을 배제하고 명확한 기준으로 판단하라.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지키고 더 건강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두 번째, 거절해도 계속 요구한다. 누군가에게 부탁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에겐 거절할 권리가 있고 상대방이 거절했을 때는 아쉬워하며 들러붙기보다는 그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런 예의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부탁을 한다. 이런 행동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먼저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 문제다. 아니오라는 대답을 듣고도 계속 요구하는 것은 상대방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게다가 이런 행동은 상대방의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는 것과 같다. 거절했음에도 반복되는 부탁은 상대방에게 큰 부담이 된다. 같은 대답을 해야 하는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감은 상대방의 일상을 방해하고 크게 불편하게 만든다. 특히 문제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자신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들은 종종 좋은 것이니까 당신을 위해서라는 말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한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핑계일 뿐이다. 어떤 사람들은 거절을 협상의 시작점으로 여기기도 한다. 노라는 대답을 들으면 더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상대방이 지쳐서 결국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 압박한다. 이는 상대방의 의지를 꺾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태도와 같다. 이런 행동은 상대방이 쉽게 마음을 바꿀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다. 이는
상대방의 의지와 판단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또 다른 문제는 지속적인 부탁이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복되는 부탁을 거절하다 보면 내가 너무 냉정한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은 부탁하는 사람의 잘못되고 반복된 행동으로 인해 생긴 불필요한 감정이다. 이런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우리의 경계가 침범당하고 원치 않는 요구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모든 관계에는 적절한 타협과 배려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일방적인 강요와 침해로 이어진다면 절대 건강한 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자기의 경계를 확실히 지키는 지혜가 필요하다. 세 번째,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한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든다. 실제로도 평소에는 연락이 없다가 꼭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하는 이들은 반드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사람이 평소에 하는 행동은 그 사람의 인성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줄 때 보람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한없이 소비해야 한다는 부담도 느낀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자신의 일을 미루고 때로는 쉴 시간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매우 간절해 보이지만 일이 해결되면 다시 연락이 끊긴다. 이는 상대방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만 보는 행동,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이다. 사람마다 각자의 일과 사정이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만 채우기 위해 연락한다. 이들은 도움을 요청할 때는 적극적이지만 정작 먼저 나서서 상대방을 돕는 경우는 드물다. 이는 상대방을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기보다는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도구로 보는 태도와 같다. 이들에게 상대방은 언제든 부를 수 있는 심부름꾼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적인 문제로 볼 수 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며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과정이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관계는 결국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다. 소중한 관계는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뢰와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용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네 번째, 타인이 잘 되면 배 아파한다. 얄팍한 본성을 숨긴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타인의 성공을 질투하는 어두운 면이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자신의 불완전함과 불만족을 타인의 성공과 비교함으로써 더욱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 못되고 영악한 사람들은 이러한 질투의 감정을 숨기지 않으며 오히려 타인의 성공을 폄하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들은 성공한 사람의 노력이나 재능을 인정하기보다는 그저 운이 좋았다거나 친구를 잘 만났다는 식으로 그 성공의 가치를 폄하한다. 이러한 행동은 타인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매우 무례한 행동이며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태도이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하다. 자신의 성공을 질투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불행과 불만족을 타인에게 투영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그들 자신의 내면적 문제로 타인의 성공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려는 잘못된 시도이다. 진정한 성공은 타인과의 비교가 아닌 자신의 내면적 성장과 발전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타인의 성공에 질투하기보다는 자신의 삶과 성장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은 각자의 길을 가며 각자의 방식으로 성공을 추구한다. 타인의 성공을 질투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며 자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 진정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타인의 성공을 질투하는 대신 그들로부터 배우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다섯 번째,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하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자신의 실수 앞에서는 언제든지 용서하며 넘어가지만 다른 이들의 실수 앞에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이러한 행동은 마치 세상이 자신 중심으로만 돌아가야 한다는 착각에 빠진 것 같다. 이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킨다. 자신의 실수는 여러 변명으로 덮으려 하지만 타인의 실수 앞에서는 그 사람의 능력이나 성격을 문제 삼아 비난한다. 이는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런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자신들이 행복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본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불행하다. 타인에 대한 지속적인 비난은 인간관계에서의 신뢰를 손상시키며 결국 자신을 고립시킨다. 이로 인해 이들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 사회적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 내에서도 이러한 태도는 갈등의 원인이 된다. 우리는 남에게 관대하고 자신에게 엄격한 삶을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은 타인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에게 엄격하다는 것은 과도한 자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타인에게 기대하는 만큼 자신에게도 기대하고 남에게 적용하는 기준을 자신에게도 적용하는 균형 잡힌 태도가 바람직하다. 타인과 자신을 모두 이해하고 상대방의 실수를 용납하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런 자세는 스스로를 행복하게 하며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때로는 자신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 관대한 삶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은 결국 더 큰 성장과 인간관계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런 태도의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이며 이들과 함께하면 자신도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 변화는 쉽지 않지만 좋은 사람들과 함께한다면 반드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기에 남에게 관대하고 자신에게 엄격한 삶이 가치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자신을 성찰하고 나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 노력이 바로 우리 자신을 어제보다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에게 엄격함을 가지고 타인에 대한 관대함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행동과 생각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이다.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할 때 비로소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진다. 자신에게 엄격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비판하거나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된다. 이는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에서 출발한다. 반면 타인에 대한 관대함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결점을 이해하고 용서할 줄 알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타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는 우리 자신의 내적 성장과 행복으로 이어진다. 6번째, 성격이 오락가락한다. 많은 사람들은 선과 악, 즉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의 경계가 명확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경계는 흐릿하다. 특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접근했다가 이용 가치가 사라지면 갑자기 차가운 태도로 돌변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존재한다. 이들은 인간관계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이 아닌 오로지 이익과 손해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상대방과의 관계는 자신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그 이익이 언제까지 지속되는지에 따라 관계를 유지하는 기간이 달라진다.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착한 척하며 다가왔다가 상대방의 이용 가치가 사라지면 무서울 정도로 차갑게 돌아서는 사람을 만나기도 한다. 특히 못되고 영악한 사람들은 이 패턴을 반복하며 차갑게 돌아섰다가 다시 이용해 먹을게 보이면 다시 착한 척하며 다가오는 행동을 보인다. 보통의 사람들은 상대방을 속이거나 이용했을 때 미안함, 부끄러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이런 못되고 영악한 사람들은 미안하다는 감정 자체를 느끼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상대방을 이용하는 행동 자체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그때는 내가 실수했어 정도로 치부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나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도 무감각하다. 이러한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상처만 주는 사람이므로 반드시 피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을 무시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상대방의 부정적 반응에도 타격이 거의 없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여기서 보이는 나쁘게 영악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그들에게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들이 행하는 행동 자체가 자기 모순인데도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는다. 영악한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황에 따라 말과 행동을 바꾼다. 그렇기에 누군가 이용하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하거든 절대 받아주지 마라.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무척 쉬움을 명심하고 인간관계에 적용하라. 7번째, 일방적으로 화만 낸다. 화가 나면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대화를 일방적으로 시작하고 자기 멋대로 끝내려 한다. 상대방의 행동과 관계없이 자신이 그렇게 느꼈다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대화를 그 지점에서 멈춘다. 너무 화가 났을 때 상대방이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면 더 화를 내는 경우도 있다. 부모 자식 간에는 말대꾸하지 말라 하기도 한다.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고압적인 부모나 상사,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을 대하는 자식이나 부하들은 그들의 한마디에 공포를 느낀다. 하지만 그 부모나 상사는 왜 그런 것 가지고 무서워하냐며 어이없어 한다. 또한 이 정도도 못 견디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겠냐며 질책하기도 한다. 이런 성격은 관계를 파괴하는 행동이다. 이런 일방적인 윽박지르기는 힘으로 누르는 것과 같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 기분에 상대가 맞추도록 하는 의도도 있다. 가끔은 까탈스럽게 해서 군기를 잡는 용도로 쓰인다. 화가 풀린 후 흔히 하는 말은 그랬어? 진작 말하지라고 한다. 하지만 이는 자신의 잘못된 방식을 고치지 않고 상대의 태도만을 지적하는 부끄러운 행동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상대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따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 상대가 힘이 약해지거나 자신이 힘이 세지면 달라진다. 상대가 부르면 가지 않거나 요구에 반발하면 그 순간 권위는 무너지기 시작한다. 혹시 권위만 내세우며 자식이나 부하가 일방적으로 따르기를 강요하는 사람이라면 그 성격을 당장 고쳐야만 한다. 자발적이지 않은 강요에 의해 따르게 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다. 그런 강요는 상처만 줄 뿐이다. 권위도 존경과 같다. 내가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해줘야 비로소 되는 것이다. 오래가고 강한 권위는 사랑에서 나온다. 따뜻한 배려와 경청, 상대의 발전을 원하는 마음이 담겼을 때 가능하다. 8번째, 열등감 덩어리다.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들 사이에는 하나의 공통된 특성이 존재한다. 그들은 자신에 대해 깊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열등감에서 벗어나려는 노력 대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고 낮추며 깔보는 행위로 자신을 높이려 한다. 이런 행동을 할수록 자신이 더욱 비참해지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이를 멈출 수 없다. 이런 행위의 근본에는 불안정한 자아상과 낮은 자존감이 자리하고 있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항상 부족함을 느끼며 그 부족함을 다른 사람을 통해 채우려 한다. 이는 결국 자신의 가치를 오로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측정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러한 비교는 대부분 자신을 더 낮은 위치에 서 있게 하여 열등감을 더욱 깊게 한다. 자신의 열등감을 달래기 위해 타인을 깎아내리는 행위를 반복하는 이들은 이러한 행동이 잠깐의 위로는 될지언정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오히려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고 결국 더 큰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이런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스스로에게 떳떳하다면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 말이나 행동에 대해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해야 한다. 이런 사람은 열등감을 다른 사람에게 풀고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으로 자신의 기분을 일시적으로나마 풀려고 하는 한심한 인간일 뿐이기에 이런 사람의 말에 신경 쓰느라 소중한 시간과 힘을 낭비하지 마라. 이런 사람에게 신경 쓸 시간에 잠을 더 자는 것이 더욱 생산적이다. 여기까지 반드시 피해야 하는 천한 사람의 8가지 특징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알아본 지혜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은 적극 수용하고 있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며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